법이 있어요. 요 거래사례 비교법 뭔가 하면 이런 뜻이에요. 자, 가볍게 한번 보세요. 거래사례는 시험 놓을 수도 있고 안 놓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가볍게 보세요. 요 땅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평가하는 부동산을 대상 부동산이라 써요. 이 땅을 제가 평가한다면 이 거래사례 비교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은 거래사례 비교법 많이 씁니다. 뭐 복합 부동산도 거래사례 비교 쓰는데 요 부동산을 우리가 평가 부동산을 제가 대상 부동산 했습니다. 요걸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럼 요거 얼마나 실제로 요 거래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실제로 거래되는 사례가 있어요. 그죠? 실제로 얼마나 거래되느냐 그 사례를 알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 아파트 팔면요 3억 팔았다, 옆집 3억 팔았대 하면 이 거래 사례가 얼마다? 3억이에요. 이 거래 사례 비교법 알면 아파트 중개는 쉬워요. 원룸도 쉽고. 별 거 하나도 없어요. 나 부동산을 뭐 배우는지 모르겠어. 가르쳐 주는 사람이나 아파트 중개는 배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옆집에 얼마 팔았냐 인터넷 검색해 보면 금액 다 뜨거든요. 그죠? 그러면 동네 주민들이 거래 금액 더 잘 알고 있어요. 저 집 얼마 팔렸다, 저 집 얼마 팔렸다, 얼마 팔아도 이렇게 말을 해요. 팔아주면 돼요. 이걸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 써요. 그죠? 실제로 거래되는 사례 있겠죠? 가격이 있을 거잖아. 실제로 거래되는 사례 가격이 있겠죠? 그죠? 이거 있으면 여기서 뭡니까? 자, 책에 보면 사, 시, 지, 개, 면까지를 곱하면 됩니다. 여기 무슨 말인가 하면요, 어떤 사정이 발생하면 그 사정을 보정할 필요성이 있어요. 친척 간에 거래할 수도 있고 내부 거래할 수도 있습니다. 사정이 개입은 사정 보정하시면 되겠죠. 시점이 다르면 시점을 뭐다? 수정하시면 돼요. 지역이 다르면 지역 요인을 비교해서 보정하면 돼요. 고치면 됩니다. 개별 요인이 다르면 개별 요인을 비교해서 보정하시면 돼요. 그죠? 면적이 다를 수 있겠죠? 면적이 다르면 면적을 비교하면 돼요. 그죠? 면적이 다르면 면적을 비교해요. 비교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구한 것을 우리가 비교하여 기준으로 서는 가격을 비준 가격이라 불러요. 자, 비준 가격이라 써도 되고 유사한 것을 추정했다 해서 유추 가격이라 써도 됩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비준 가격이 3억 1천만 원 같으면 나도 3억 1천만 원 평가하면 돼요. 이걸 우리가 실제로 거래되는 사례의 가격을 갖고 와서, 그죠? 자, 대상 부동산과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면적을 비하여 비교 중 정하겠죠. 정해서 이거가 똑같이 하면 돼요. 이걸 실제로 거래되는 사례가 있겠죠. 사례를 대상 부동산하고 비교하면 되겠죠. 이걸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 용어를 써야 돼요. 자, 그래서 공식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공식 보시면 실제로 거래되는 사례 있겠죠. 이 사에서 자, 앞잡다면 사시지계면이 됩니다. 사시지계면 이렇게 외우셔. 사시지계면 하면 다 외웠죠. 이렇게 하면 뭐다? 비중가격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되겠죠? 그래서 산식 다 외웠습니다. 제가 금방 외웠죠? 예? 사례 가격 빼고 제가 외웠잖아. 사례 가격 나와 있잖아. 그죠? 그죠? 원래 사례 가격은 있을 거잖아. 여기서 이걸 보정한다고. 그죠?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면적 이런 걸 보정할 요건이라고요. 되겠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을 비준 가격, 다름으로 유추 가격이라 불러요. 그죠? 자, 장단점. 자, 장점에 보면 거래 사례를 기준으로 평가함으로써 현실성과 설득력이 풍부하겠죠. 왜 이것이 3억 하면 내하고 똑같은 놈이 3억에 거래되는 거, 나도 3억 이렇게 말하면
근거 자료를 제시하시니까 실정적이고 설득력이 있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추적 역할을 한다. 가장 많이 씁니다. 이거 거래사례 비교법. 되겠죠? 자, 그래서 대부분 아파트 거래는 다 이거 씁니다. 그죠? 이거 쓴다. 그래서 적절한 거래 사례가 있으면 부동산 전반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제일 좋아요. 그죠? 자, 단점에 가면 거래사를 구하기 곤란한 공공용 부동산과 특수 부동산 적용이 곤란하고, 자, 두 번째 보니까 평가에서 주관 개입이 많다는 게 되겠죠? 호황과 불황에는 신뢰도가 약하다는 게 단점이 되겠죠? 되겠죠? 자, 밑에 사례 선택 기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래사례 비교법 적용해서 대상 부동산 동일성, 유사성인 거래사례와 사정보정 시점 수정 등이라 썼습니다. 사정보정 시점 등, 요 뒤를 등으로 묶었습니다. 등, 그죠? 가여 비준율을 산정하여 적절한 사례를 선택하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 장 넘기면 네 가지 종류 있어요. 자, 여기 사정 보정 가능성이 있어요. 요겁니다. 제목 봅니다. 사정이 개입더라도 보정 가능성이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뭡니까? 시점 수정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걸 시간적에서 큰 타이틀로 봅니다. 있죠? 세 번째 지역 요인 비교 가능성요. 이걸 위치 유사성 같은 말이고, 개별 요인 비교 가능성을 물적 유사기로 적었죠. 이 네 가지를 적어놨어요. 특별히 외울 거 없죠? 제목 보고 치우세요. 자, 그럼 오른편 하는 방법들 한번 보겠습니다. 사정 보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사정 보정 한번 해보겠어요. 자, 오른편에 사정 보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문제를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요. 자, 그 사정 보정하는 방법 있는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볼래요? 우리 평가하는 부동산을 대상 부동산 했습니다. 평가하는 부동산은 뭐다? 대상 부동산이라 쓰겠습니다. 대상 부동산 또는 대상 물건 해도 관계없어요. 있고, 사례 부동산 있습니까? 사례 부동산도 있겠죠. 자, 그러면 사례 부동산과 대상 부동산이 있을 때 사정이 개입될 수 있습니까? 그럼 사정이 개입되면 위에 개입될 수도 있고 아래에 개입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잖아. 그러면 만약에 자, 이거를 우리가 넌, 이, 의, 가를 우리가 주어라 쓰면 주어 부분에 이제 맞추는 겁니다. 원래 여기서 100% 상대 있었습니다. 대상도 100%고 사례도 100% 상대 있었어요. 만약에 어떤 질문이 대상 부동산은 이렇게 놓으면 대상에다 수정하셔야 돼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 책에 있는 거. 그죠? 예컨대 가는 데 있습니까? 방법에 거래 사례가 정상 가격보다 싸게 거래됐습니까? 자, 그럼 거래 사례 가가 있잖아. 가짜가 어디 붙었어요? 예? 거래 사례 가 여기 붙었잖아. 여기다 수정합니까? 그죠? 그죠? 싸게 했죠? 싸게 하면 마이너스입니다. 비싸게 하면 플러스 하면 되겠죠. 싸게 했다 했죠? 싸게 하니까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몇 프로? 20%예요. 여기 볼래요. 수정하면 얼마나요? 위에는 100% 그대로 있고 밑에는 뭐다? 80% 하면 됩니까? 80% 하면 되겠죠. 밑에는 80%, 위에는 100 그대로 있어요. 싸게 팔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100분의 80 하니까 곱하면 금액이 늘어나게 증액됩니다. 이렇게 수정하는 겁니다. 이거는 문제로 연습하셔야 돼요. 사례가 무슨 말인가 알겠죠? 자, 넌, 이, 의가 어디부터 사례 부동산 사례가가 났으니까 20% 싸게 했으니까 마이너스, 비싸게 하면 플러스입니다. 자, 지문이 나오는데 넌, 이, 의가가 있는 곳에 수정을 하시면 돼요. 되겠죠? 자, 시점 수정은 어떻게 하나 보겠습니다. 시점 수정. 요 시점 수정 하나 해볼게요. 시점 수정. 시점 수정 하나 해보겠습니다. 시점을 수정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시점 수정. 자, 항상 시점 수정할 때 사례 부동산은 밑에 있어요. 사례 부동산은 밑에 있어야 돼요. 부동산. 사례 물건 쓰던 부동산 가격이 없습니다. 대상 부동산은 항상 분자 있습니다. 대상 부동산은 분자 있어요.
대상 부동산은 기준 시점이라는 말을 쓰고요. 기준 시점이라는 말을 쓰고, 사례 부동산은 거래 시점이라는 말을 써요. 시점 수정 언제 합니까? 일치할 때 합니까? 불일치할 때 합니까? 불일치할 때 하는 거예요. 자, 거래 시점이 2017년입니다. 2월 1일이고 기준 시점이 2019년 2월 1일 되면 이 시점과 이제 같아야 달라요. 17년이고는 19년이잖아. 시점이 다르죠. 일치다 불일치다? 불일치할 때 요거를 요 시점으로 바꿔주는 것을 우리가 시점 수정이라 씁니다. 그럼 시점 수정, 거래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바꾸는 겁니까? 이걸 바꾸는 것을 정상화하는 작업이라 씁니다. 이걸 정상화하는 작업이라 씁니다. 정상화하는 작업을 우리가 시점 수정이라 써요. 자, 이거는 불일치할 때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점 수정 어휘에 1번 거래 사례 거래 시점 줄 것입니다. 자, 거래 사례 거래 시점과 대상은 기준 시점이 줄 것입니다.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이 시간적으로 뭐다? 불일치 밑줄 것입니다. 불일치하여, 그죠? 가격 수준 변화가 있는 경우 사례 가격을 거래 시점의 가격 수준의 기준 시점으로 정상한다 이 말은요. 여기에서 이걸 바꿔준 걸 정상하는 작업이라 쓴다고. 그러면 2017년을 뭐다? 2019년 시점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하는 방법이 지수법도 있고 변동률 적용법도 있습니다. 지수법도 있고 변동률 적용법도 있는데 이거는 문제를 연습하셔야 되거든요. 나중에. 자, 다음에 하는 게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을 비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역 요인 비교하고 개별 요인 비교하면 됩니다. 지역 요인은 왜 비교하는가 하면 가격 수준의 격차가 있을 때 하는 거고, 개별 요인은 가격의 격차를 조정하는 걸 개별 요인이라 씁니다. 그죠? 그러면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의 종합적도 있고 평점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 요인은 뭡니까? 가격 수준의 격차를 조정하면 지역 요인이고 가격 격차를 조정하면 개별 요인이 돼요. 그렇겠죠? 자, 하시면 되고 밑에까지까지 보지 마세요. 이거 봐가지고 문제 안 풀리니까. 자, 중요 기출 문제 제가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중요 기출 문제. 거래 사례 비교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리겠죠? 시장성 원리에서 한 것을 우리가 실정적 설득력이 풍부하다. 이 거래 사례 비교 맞습니다. 2번 아파트 매매 거래가 빈번하니까 거래 사례 비교법 쓰는 거 맞죠? 아파트는 전부 다 거래 사례 비교법 써요. 그 여성분들은 거의 아파트 하잖아. 전부 거래 사례 비교법입니다. 시점 수정은 거래 사례 사례의 거래 시점 가격을 현재 시점으로 바꿉니까? 기준 시점으로 바꿔야 돼요. 이거 틀렸네. 이거 찾는 거예요. 거래 시점을 어떤 시점으로? 기준 시점 가격으로 정상하는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 자 4번 사례자는 기준 시점이 가까울수 유용하고 5번에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이나 투기적 요소가 있는 경우는 거래사의 신뢰성의 문제가 됩니다. 되겠죠? 자, 보시면 되고, 자, 우리 토지는 공시지가법을 주로 씁니다. 토지는 뭐다? 공시지가법을 주로 쓰는데, 자, 공시지가 한번 보겠습니다. 조 뒤에 가 규칙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 뒤로 잠깐만 한가 볼래요? 자, 524페이지 잠깐 한번 넘겨볼래요? 524페이지 찾았어요? 토지의 평가는 찾습니까? 자, 줄 것입니다.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찾았어요? 자, 공시지가법을 적용할 때 순서 봅니다. 박스네 표준지 선정 제일 먼저 합니다. 그죠? 자, 두 번째, 표준지는 사정 보정이 도움 안 됩니다. 시점 수정 바로 돌았습니다. 자,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보정이 있어요. 그죠? 그 밖의 요인 보정합니다. 요 순서를 시험에 낸 거예요. 2번 정도 냈습니다. 자, 앞으로 와볼래요? 자, 508페이지 이제 기출 문제 한번 볼게요, 제가. 그죠? 자,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 규칙에서 공시지가를 토지를 평가할 때 항목에 옳게 나이는 골라라 했죠. 제일 먼저 뭐라 했습니까?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 선정에 기억이 제일 나와야 되겠죠. 기억은 다 나와 있네. 다음이 뭐다? 자, 감가수정은 원가법에 있는 그런 거 놓으면 안 됩니다. 수정과 상각은 놓으면 안 되겠죠. 사정보정도 놓으면 안 됩니다. 표준지는 사정보정이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러면 미음의 시점 수정 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들어올게 되겠죠. 다음이 지역요인 돌아야 됩니다. 개별요인 들어오겠죠. 이거는 면적 필요 없어요. 왜 공시지가 면적 비교 안 하는가 하면 제곱미터 가격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면적 비교는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밖의 요인 보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이 기역, 미음, 비읍, 시엇, 지엇 되니까 5번이 정답이 되었어요. 되겠죠? 그거 한번 봐두시고, 자, 수익 방식 한번 가보고. 수익 방식, 이 수익 방식에 한 문제 놓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 수익 방식, 수익하는 법이라고 511페이지 있습니까? 511페이지 한번 볼래요? 자, 요거는 수익 방식은 놓을 수 있으니까 봐둬야 됩니다. 511페이지, 511페이지 수익 방식. 그렇겠죠. 자, 일로 볼래요? 자, 장래에 발생하는 순수익이 있어요. 장래에 발생하는 순수익. 여기에 순수익은 장래에 발생하는 순수익이 있어요. 장래에 발생하는 순수익이 있을 때 이 이율로 현재 가치로 환원을 시켜봐야 됩니다. 현재 가치로 뭐다? 환원을 시켜야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 순수익은 장래 순수익입니다. 장래 순수익을 이율로 환원하면 수익 가격이 나와요. 무슨 가격이다? 수익 가격이 나오겠죠. 수익 가격을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수익 가격을 평가하기 때문에 이 수익을 현재로 환원함으로써 가격을 건대해서 이걸 수익환원법이라 씁니다. 이걸 뭐다? 수익환원법이라 써요. 수익환원법. 여기서 말하는 수익은 장래 순수익입니다. 자, 그러면 순수익 구하는 방법, 환원율 구하는 거, 환원 방법 세 가지가 시험 나옵니다. 자, 수익환원 방법의 3요소는 순수익, 환원율, 환원 방법이 있어요. 이 환원 방법이 있는 이 세 가지를 수익환원법의 3요소라 쓰고, 여기는 문제가 나올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이 환원율 파트입니다. 어느 파트가 출제가 가장 높다? 환원율 파트 있습니다. 이 환원율 구하는 방법 쪽에서 나올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놓는다면 환원율 구하는 방법, 여기서 나올 확률이 가장 높겠죠. 그럼 환원율 구하는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래요? 자, 제일 문제 종류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 추출법, 시장 뭐다? 추출법 있어요. 추출법 종류만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두 번째, 조성법이라 쓰기도 하고 요소 구성법이라 쓰기도 합니다. 조성법이 나오던 요소 구성법이 종류가 시험 잘 나와요. 요소 구성법. 세 번째, 투자 결합법이 있습니다. 투자 결합법이라 써요. 합법 되겠죠. 그죠? 네 번째, 엘루더 방식이 있습니다. 엘우더 방식이 있습니다. 엘우더 방식 되겠죠. 다섯 번째, 부채 감당법이 있어요. 이 부채 감당법이 있습니다. 이 다섯 개 종류가 시험에 나올 확률이 가장 높아요. 자, 그러면 순수익은 우리가 직접법으로 구할 수도 있고요. 뭐다? 직접법으로 구할 수 있습니까? 예? 그죠? 간접법으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법, 간접법. 그죠? 연금법으로 구할 수도 있겠죠. 직접법도 있고, 뭐 간접법도 있고, 연금법도 있습니다. 잔여법도 있어요. 이 종류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뭐. 그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환원일 한번 보겠습니다. 수익하는 법을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장래의 동그라미. 요 장래 때문에
우리 토지의 특성 영속성 때문에 나왔습니다. 뭐 때문에? 영속성하고 나게 연결됩니다. 토지의 특성이 가면 영속성이 있거든요. 이거는 과거입니까? 장래입니까? 장래. 영속성하고 나중에 연결됩니다. 영속성 때문에 수익하는 법 근거가 되었습니다. 장래 산출하도록 기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 환원하건 하리나요. 자, 부동산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인데 수익을 한번 3요소를 긋습니다. 순수익, 환원율, 환원 방법을 수익을 한번 3요소로 씁니다. 3요소 그냥 읽어보시고, 자, 다음 페이지 공식이 있습니다. 이 공식 암기해야 됩니다. 자, 순수익을 환원율로 환원하면 수익가의 공식이 만들어졌어요. 그죠? 자, 그래서 보시고 다음 페이지 한번 볼래요? 자, 직접 하는 법, 잔여하는 법, 할인연금 수지 분석이 있는데, 자, 요거는 어디서 나왔는 용어인가 하면, 그죠? 보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있는데, 여기는 지금 좀 복잡하게 적어놨거든요. 복잡하게 적어놨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앞에 우리 투자론 할 때 이런 거 들어봤죠?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투자론 할 때. 그죠? 자, 조소득이 있었어, 없어요? 가능도 있고, 유의도 있어요. 총소득이 있었어요. 있었죠. 다음이 나오는 게 뭐다? 순영업 소득이 있었죠? 순영업 소득이 있었어요. 있었죠. 그 다음이 뭐다? 세전 현금 소지가 있었어요. 현금 소지가 있었어요. 다음이 세후 현금 소지가 있었어요. 뭐였더라? 세후 현금 소지가 있어요. 현금 소지 이렇게 있거든요.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걸 조소득을 하는 것을 우리가 조소득 성수법이라 합니다. 평가할 때. 이걸 뭐다? 조소득 성수법이라 씁니다. 성수법이라 쓰고. 자, 순영업소로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직접 하는 법이라 되어 있습니까? 예? 직접 하는 법이라 써요. 이런 말 적어놨죠. 하는 법이 있고, 두 번째 잔여하는 법이 있습니다. 잔여하는 법이 있어요. 이걸 말하려고 합니다. 자, 순영업소로 평가하는 게 뭐다? 직접 하는 법도 있고 잔여하는 법도 있어요. 자, 요거로 평가하는 게 뭐보다? 저당 지분하는 법이 됩니다. 이걸 저당 지분하는 법이라 씁니다. 법이라 쓰고, 자, 세후 현금 수로 하는 걸 할인 현금 수지라 씁니다.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 있어요. 그래서 종류를 자 보시면 직접 하는 법이 있습니다. 잔여하는 법이 있습니까? 있죠. 요거는 뭘 가지고 평가했어요? 순영업소로 평가한다는 거요. 요거로 평가하는 방법이 요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있죠. 여러분 책은요 띄엄띄엄 써놨다가 뭐가 뭔지 모르게 써놨어요. 세우로 쓰는 게 할인연금 수지 분석이 있습니다. 적으려고 하면 다 적던지 적다가 말다가 이래 적어놨거든. 저기 그죠? 자, 여기까지 시험 놓느냐? 여기까지 놓으면 다 틀리면 돼요. 남들 다 틀리니까. 되겠죠? 우선 이거로 평가하는 방법이 조소득 성수법이 있습니다. 평가록 책 봐야 되겠죠. 이거는 중개사 책을 보는 게 아니고, 얘로 평가하는 게 직접 하는 법과 잔여하는 법이 있고, 얘로 하는 게 저당 지분하는 법이 있고, 얘로 하는 게 할인연금 수지 분석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되고, 딴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서 시험 놓을 수 있는 게 환원일 파트가 있어요. 환원일 파트 한 장 넘겨봅니다. 환원일 파트가 있는데, 환원일 파트 보면 그 맨 밑에 한번 볼래요. 개별 환원일과 종합 환원일 용어 정리 있어요. 그죠? 개별 환원일과 종합 환원일은 뭐 어떤 것을 개별과 종합이라 쓰는가 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이런 경우 있죠. 이 땅이 이렇게 땅 이렇게 한번 볼래요. 단독주택이라 보시겠습니다. 단독주택.
단독주택은 토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건물도 있어요? 건물도 있겠죠. 건물도 있거든요. 요 땅을 살 때 땅값이 1억 주고 샀어요. 건물을 지을 때 2억을 주고 지었어요. 자,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이 결합되어 있어, 안 됐어요? 이걸 우리가 앞에 용어 정리할 때 뭐라 불렀어요? 예? 복합부동산이라는 용어를 썼습니까? 네, 복합부동산이라습니다. 그럼 토지와 건물이 결합되어 있는 것을 복합부동산인데, 만약에 이 땅만 빌려주면 이 소득이 10%밖에 안 나와요. 건물을 빌려주면 건물이 임대로 되어 있습니까? 건물이 임대로 있습니까? 건물에 대한 임대료는 20% 정도까지 나와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따로따로, 자, 개별 환원율은 얼마예요? 따로따로 쓰는 것을 우리가 개별 환원을 했어요. 건물에 대한 환원율은 얼마나요? 예? 20%죠. 자, 그러면 토지와는 소득의 환원 10% 되겠죠. 그러면 따로따로 쓰는 것을 개별 환원율이라 써요. 각각 유를 그걸 개별 환원이고, 그럼 이걸 개별적으로 뭐죠? 쓰면 각각 쓰는 걸 개별 환원을 쓰고, 이걸 뭐다? 따로따로 쓰는 것을 개별이라 쓰고, 이걸 가중 평균하면 뭡니까? 종합 환원율입니다. 가중 뭐다? 평균하면 종합 환원율이 됩니다. 종합 환원율이 된다 이 말이에요. 각각의 이유를 쓰는 것을 개별이라 쓰고, 이걸 가중 평균하면 종합 환원율이 되겠죠.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개별과 종합의 차이점 봅니다. 개별 환원율은 토지, 건물 또는 재단과 지분은 각각을 씁니다. 따로따로 쓰는 겁니다. 각각의 환원율을 개별이라 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뭐다? 각각만 봐두시면 됩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각각 환원율을 말하며 가치 변화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럼 토지 환원율과 자, 자본 수익률이 동일하면 건물 자본 수익률이 회수율이 가산을 설정한다 어쩌고 있는데, 오른편에 한번 보겠습니다. 종합 환원율은 복합부동산 토지와 건물이 있겠죠? 토지와 건물이 있으면 이 각각 환원율을 가중평균했지 않습니까? 가중평균하면 종합 환원율을 쓴다 이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개별 환원율과 종합 환원율의 차이점은 뭡니까? 각각을 쓰느냐, 두 개를 가중평균에 쓰는 이 차이점을 알겠죠? 따로따로 쓰는 것을 개별 환원율이라 쓰고, 가중평균 쓰면 이걸 종합 환원율이라 씁니다. 자, 그렇겠죠? 자, 보시고, 자, 아래에 보면 환원율 결정 방법인데 이 종류가 시험에 나와요. 이게 이것들이 시험 나와요. 이거 용어 정리 다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 별표 칩니다. 환원율 결정하는 방법 515페이지 별을 크게 칩니다. 자, 우선 시장추출법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한번 봅니다. 시장추출법. 자, 1번부터 용어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장추출법 읽어볼래요? 자, 책은 좀 이따 읽어보시고, 우리 평가하는 부동산이 뭐다? 대상부동산입니까? 예? 대상부동산이죠. 자, 대상부동산이 있으면 대상부동산가 유사한이라 써놨습니까? 유사한. 유사한. 사례부동산을 구합니다. 뭐를 구한다? 사례부동산. 이 사례부동산 얼마냐고 물었더니 2억이 돼요. 그죠? 사례부동산 2억이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순수익이 있습니까? 사례부동산 가격이 2억이고 여기서 발생한 순수익이 2천만 원이에요. 순수익이 얼마다? 2천만 원 돼요. 그러면 이거 백분율 하면 몇 프로 나왔습니까? 10% 나오죠. 자, 그러면 사례부동산에서 가격과 순수익을 직접 구했습니까? 간접으로 구했어요? 이거 직접을 간접으로 바꿔놓습니다. 직접을 간접으로 바꿉니다. 자, 이 사례에서 구하여 어디에서 구했습니까?
사례에서 구했습니까? 하는 일을 대상에서 구했습니까? 사례에서 구한데 대상에서 구한다 하면 또 틀립니다. 사례에서 구하여 이걸 대상에 적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책 한 읽어보겠습니다. 책 읽어볼게요. 자, 시장추출법. 자, 대상부터 유사한이란 말 했습니까? 유사한 사례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된 거래 사례가 사례에서 지금 하늘 직접의 별표치면 이걸 간접으로 많이 바꿔놨습니다. 어디에서 직접 구했습니까? 사례에서 구했습니다. 대상에서 직접 구한다 또 하면 틀립니다. 대상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 뭐다? 사례에서 직접 구한다. 그 말만 좀 봐두시면 되고, 그죠? 자, 조성법 요소 구성법이라는 용어는 이거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조성법 요소 구성법이라는 용어인데 조성법과 요소 구성법 이런 뜻이에요. 읽어볼래요? 자, 이거는 용어 정리가 시험 노니까. 자, 환원율을 제가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환원율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환원율의 구조는 이거는 순수 이율이래. 순수한 이율이 있겠죠. 플러스 항목도 있고 마이너스 항목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위험 부담률이라 씁니다. 위험 부담률. 위험을 부담하는 율이 되거든요. 위험 부담률이겠죠. 그럼 플러스 항목도 있고 마이너스 항목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위험성이 해당되면 이 위험하다면 위험성이 크다면 플러스로 작용합니다. 그죠? 위험이 커지면 얘도 커지겠죠. 환율도 커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비유동성이 있어요. 비유동성. 자, 비유동성이 뭡니까? 자, 우리 부동산 같은 게 위치가 나쁘면 팔기가 좀 어려워요. 그죠? 그러면 위치가 좋으면 유동성이 좋다고 말을 쓰고 위치가 나쁘면 1년 동안이라도 안 팔리는 집들이 많아요. 그죠? 이런 것은 팔기 진짜 힘들거든요. 그죠? 이런 것들은 뭡니까? 가격이 낮을 뿐입니다. 환원율이 커지기 때문에. 자, 어떤 집은 열심히 월세를 맞춰놨더니 뭡니까? 금방 세입자 한 3개월 장사돼 도망가 버렸어요. 관리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이걸 관리의 난이성이라 씁니다. 요즘은요, 상가 같은 데 공가 오래 있으면 집 건물 주인은 뭡니까? 관리비 내야 되지. 그죠? 상가는요, 재산세가 좀 비쌉니다. 엄청 비쌉니다. 상가를 살 때 좀 조심해야 돼요. 상가는 뭐다? 주택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택보다 재산세가 한 10배 정도 더 낸다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세금 엄청 나옵니다. 자, 그래서 상가 세금이 월등히 비쌉니다. 월등히 비싸니까 상가 살 때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요즘 상가 사면 뭐요? 한 6억 이렇게 됐죠. 자, 재산세 얼마 나옵니까? 한 300 가까이 나옵니다. 1년에.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이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많이 나와요. 진짜 세금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요, 상가 오래 비어 있으면 재산세 왕창 내지요. 환경분담 내지. 그죠? 또 관리비 내지. 잘못하면 뭐다? 골치 아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상가를 살 때는 뭐다? 위치가 뛰어난데. 자, 불경기가 오더라도 뭐다? 월세가 나갈 수 있는 곳에만 사야 돼요. 사다리가 들렁 물면 안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관리 난이성이라는 것은 뭡니다? 위치가 별로 안 좋으면 나갔다 가면 잘 안 돌아요. 그죠? 예, 되겠죠? 자, 자금의 안정성이 있으면 뭐다? 마이너스입니다. 자금의 안전성. 그래서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한 개, 요거 하나만 조성할 수도 있고, 2개가 조성될 수도 있습니까? 3개가 조성될 수 있겠죠? 4개가 조성될 수 있잖아. 여러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걸 여러 가지 요소로 구성되고, 자, 요소 구성법이라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조성됐다 해서 조성법이라 쓰고, 요거는 직접 조성할까요? 간접 조성할까요? 직접 조성합니다. 자, 여기는 평가사 주관이 클까요? 적을까요? 예? 주관적 개입이 엄청 큽니다. 주관적 개입이 엄청 큽니다. 주관적 개입이 크니까 많이 안 써요.
이 주관적을 객관적으로 바꿔 시험 잘 놉니다. 이게 딱 놓는 게 객관적 놓으면 틀리고요. 직접을 뭐로 본다? 간접으로 바꿔도 틀려요. 여긴 딱 놓은데 딱 정해져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는 뭐 찍는다? 자, 여기 여러 가지 구성 요소란 말이 나왔잖아. 그럼 이건 뭐다? 조성법 요소 구성 설명이란 거예요. 지문 읽었을 때 여러 가지 구성 요소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거 찍으시면 돼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 볼게요. 그런 말이 더 조성법 요소 구성법은요. 자, 대상불가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라는 말 있죠. 이 말이 있으면 조성법 설명하는 겁니다. 분해하고 순수에다 개별 적용에 따라 자, 가사는 플러스, 감사는 마이너스예요. 가는 플러스입니다. 감은 마이너스예요. 되겠죠? 환원을 구하는 방법이 있죠. 그러면 순수율 있고 플러스 항목도 있고 마이너스 항목도 있잖아. 위험성과 비동성 관리 가능성 플러스 항목입니다. 자금의 안전성은 뭐다? 마이너스 항목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자금의 안정성만 마이너스입니다. 나머지는 다 플러스 항목이라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러면 자, 다른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그 종류만 보시고 니은에 보면 이건 주관 개입의 여지가 큽니까 적습니까? 그죠? 주관이 줄 거 없고 이 객관으로 바꿔 시험 냈습니다. 평가사 시장가치 조작할 우려가 있고요. 자, 그것만 읽어보시고 투자결합법 한번 투자결합법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투자결합법. 자, 두 가지 있어요. 물리적 투자결합과 금융적 투자결합법 두 가지 있어요. 자, 차이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지우고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물리적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예? 물리적은 눈에 보이겠죠? 토지 건물은 눈에 보일까 안 보일까요? 보이죠? 이거는 물리입니다. 자, 그러면 자,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땅을 살 때 자, 보겠습니다. 이게 4천만 원 주고 토지 샀어요. 그죠? 토지는 얼마 주고 샀다? 4천만 원. 건물은요? 자, 지을 때 6천만 원 주고 지었다 봅시다. 건물은 뭐다? 6천만 원 주고 지었어요. 자, 건물을 짓는 값은 뭐다? 6천만 원 들었어요. 자, 그럼 토지는 소득이 땅만 빌리면 10%밖에 못 받았어요. 건물을 빌리면 20% 받는다 봅시다. 소득이. 건물의 소득은 20% 정도 받을 수 있어요. 그죠? 20% 받는다면. 자, 그럼 토지의 소득과 건물의 소득이 달라요, 같아요? 다릅니다. 다르답니다. 다르다. 분리할 수 있어 없어요? 분리할 수 있습니다. 분리할 수 있답니까? 없답니까? 있다. 없다로 놓으면 틀립니다. 다르다. 요거 동일하다 바꿉니다. 분리해서 있다인데 없다로 바꾸면 틀리겠죠. 이걸 가중 평균하면 뭡니까? 물리적 투자결합법이 됩니다. 이걸 뭐다? 물리적 투자. 토지와 건물은 눈에 보이잖아요. 이거 물리라 쓴다고. 이걸 뭐다? 물리적 투자결합법이라 써요. 이걸 물리적 투자결합법이라 써요. 투자결합법이라 씁니다. 자, 환원율 한번 계산해 볼게요. 공식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토지 비율이 있습니까? 토지 비율 곱하기 토지의 환원율. 토지의 환원율이 있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건물 비율이 있습니까?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있겠죠. 그죠? 곱하기 건물의 환원율이 있습니까? 환원율. 이렇게 하면 공식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전체가 얼마입니까? 1억 맞습니까? 계산하면 자, 1억 분의 토지가 차지하는 게 4천만 원. 비율이 0.4 맞죠? 그죠? 자, 여기 몇 프로다? 10%. 더하기 건물 비율이 뭡니까? 전체가 1억이고 6천만 원 되잖아. 60% 되겠죠? 60% 됩니다. 곱하기 건물의 환원율이 20%입니다. 되겠죠? 20%잖아. 20%. 10%니까 0.1이 됩니다. 계산하면 어떨까 나요? 이거 얼마 나왔어요? 예? 10%니까 4% 나오죠? 4% 나오잖아. 얘는 20%니까 6이 12% 나왔습니까? 예? 12% 나오잖아.
4%하고 12% 더하면 얼마예요? 예? 16%죠. 이렇게 계산하면 16% 나와요. 이렇게 계산한 것을 물리적 투자결합법이라고 써요. 그렇겠죠. 자, 이번에 금융적 투자결합법 한번 보겠습니다. 금융적 투자결합법. 자, 금융적 투자결합법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건물하고 토지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이 부동산을 바라볼 때 내돈과 은행돈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건물이 1억짜리 같으면 저당 부분이 5천만 원이고 내 돈이 5천만 원이요. 그렇겠죠. 자, 그럼 은행 이자가 있습니까? 예? 요거 수익률 있겠죠. 자, 은행 이자 10%. 지분 수익률은 지분 투자가 요구하는 수익률 있겠죠. 20% 요구했어요. 투자자는 20% 정도 요구했습니다. 그렇겠죠. 자, 요거는 저당 상수를 씁니다. 저당마다 상수를 씁니다. 지분 배당률을 씁니다. 지분마다 배당률이라는 공식을 써야 돼요. 계산할 때. 그죠? 자, 그러면 내 돈과 은행 돈이니까 이거 금융입니까? 아닙니까? 금융 맞죠? 은행도 비슷가 이걸 금융적 투자결합법이라고 씁니다. 이걸 금융적 투자결합법이라고 써요. 이걸 금융적 투자결합법이라고 써요. 계산도 한번 해볼게요. 자, 자본환원율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죠? 자, 공식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있습니까? 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있겠죠. 지분 비율 곱하기 지분 배당률 하셔야 됩니다. 지분 배당률. 지분 배당률 써야 되고요. 자, 되겠죠? 자, 저당 비율 플러스 뭐다? 저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있겠죠. 저당이 차는 비율이 있죠. 저당 상수를 써야 돼요. 혹시 시험 그죠? 계산 문제가 나오면. 자, 계산하면 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뭐다? 전체 50% 맞습니까? 50% 맞죠. 1억에 5천에 50% 맞잖아. 그래서 자, 지분은 뭡니까? 20% 더하겠죠. 은행은 얼마입니까? 50% 맞죠. 50% 곱하기 얘는 저당 상수 10%라면 얘는 계산하면요. 자, 이 10% 맞죠? 얘는 계산하니까 5%거든요. 다 합치면 뭐다? 15% 정답이 나오겠죠. 이렇게 하는 것을 금융적 투자결합법이라고 씁니다. 자, 이론으로 왔을 때는 어떻게 이제 찍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금융적 투자결합법 물리적 투자 있습니까? 물리는요, 토지 건물이란 말이 나와요. 있죠? 토지와 건물의 수익이 창출하는 능력이 서로 다르며 줄 것입니다. 이걸 동일하며 이렇게 시험 나왔어요. 다르며. 분리할 수 있다 있습니까? 있다를 없다라고 딱 넣으면 틀립니다. 없다로 넣으면 틀리겠죠. 있다 가정에 근거하였습니다. 자, 니은에 토지와 건물의 구성 비율을 가중치하여 토지 환원율과 건물 환원율 가중 평균을 구하면 됩니다. 그렇겠죠. 자, 하시면 되고, 그것은 토지 환원율은 자본의 횟수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나 건물은 자본의 횟수까지 고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밑에 공식 보니까 중합환원율은 토지 비율 곱하기 토지 환원율, 건물 비율 곱하기 건물 환원율 하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금융적 투자결합법 한번 보겠습니다. 금융적 투자결합법 보니까 자, 여기는 저당이란 말과 지분이란 말이죠. 저당 투자의 요구 수익률과 지분 투자의 요구 수익률이 서로 다르다 줄 것입니다. 이걸 동일하다로 바꿔 시험 나왔습니다. 다르다는 차가 나요. 금융적 측면에 구분한 것이다 라습니까? 이걸 우리가 금융적 투자결합법을 가르칩니다. 니은 봅니다. 자, 여기는 지분 비율 곱하기 그죠? 자, 지분 비율과 저당 비율을 가중치하는데 그죠? 하며 자본율을 저당 비율을 가중하여 구하는데 공식 한번 만들어 보겠죠? 공식을 뭐다? 지분 환원율 곱하기 지분 배당률. 저당 환원율은 저당 상수를 쓴다 했습니까? 그럼 밑에 공식 보니까 지분 비율 곱하기 지분 배당률, 저당 비율 곱하기 저당 상수 공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일루드 방식과 후체 감당분 반대로 시험 나오거든요. 반대로 시험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자,
엘루드는 한번 보겠습니다. 엘루드는 세 가지를 고려해야 돼요. 기억해 보니까 첫 번째, 세전현금서지 줄 것입니다. 자, 세전현금서지. 셋째 줄에 보니까 지분 형성분 줄 것고, 세 번째, 가치 변화분. 이 세 가지를 토대로 하는 일을 구하는 것을 엘루드 방식이라 씁니다. 자, 그거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리얼마 봅니다. 이거는 누구 입장으로 하는 일을 결정해요? 지분 투자자 입장이라고 리얼마 줄 것입니다. 그럼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환원을 결정하면 엘루드입니다. 반대가 부채 감당법입니다. 부채 감당법은 니은에 보니까 뭐다? 자, 두째 줄 보니까 중간에 저당 투자자 입장에서 환원일을 결정했습니까? 그러면 저당 투자자 입장에서 환원일을 결정하면 부채 감당법이고, 지분 투자자 입장하면 엘루드가 돼요. 이거 두 개를 잘 바꿔놔요.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시험에 지분 투자자 입장이면 엘루드가 됩니다. 저당 투자자 입장은 부채 감당법이 되고요. 여기는 뭐다? 공식을 시험에 내었습니다. 공식 되겠죠? 환원일 공식은 부채 감당률 할 때 부자 동그라미, 그죠? 자, 대부별 할 때 대자 동그라미, 저당 상수할 때 저자 동그라미, 부대절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시험에 공식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공식이 나왔죠? 자, 한 장 넘겨 보겠습니다. 넘겨 보시면, 자, 기출문제 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감정평가 이론상 환원일을 산정할 때, 자, 갈란에 들어갈 리 옳은 걸로 했죠. 환원일 기억은요, 순영업소득이에요. 기억은 뭐다? 순영업소득을 부동산 가격으로 나누면 환원일 공식이 나옵니다. 자, 니은 공식은 아까 부대절하 했죠. 자, 부채 감당률 곱하기 대부분 곱하기 저당 상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정답 1번이 되었습니다. 조금 쉬었다 할게요.